드디어 LTE보다 3배 빠른 광대역 LTE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 세계 최초의 타이틀은 SK텔레콤에서 가져가게 되었는데요. 19일 SK텔레콤이 SK T타워에서 개최한 간담회에서도 강조한 내용이 바로 이 LTE보다 3배 빠른 속도입니다. 이 최대 속도 기준으로 광대역 LTE는 225Mbps의 속도를 내며 기존 LTE와 비교하면 3배 빠른 속도를 구현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수치는 어디까지나 이론상의 최대 수치를 표시한 것입니다. SKT 측의 설명은 광대역 LTE도 현장에서의 체감 속도는 70에서 80Mbps가 나올 것이라는데요. 그래서 세티즌에서는 실제 광대역 LTE의 속도는 어떤지 서울지역의 명동, 홍대, 여의도, 강남역, 건대입구 이 5개 장소에서 벤치비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속도 측정을 시도해 보았습니다. 지금부터 출발하겠습니다. 먼저 명동입니다. 명동은 쇼핑 중인 일반인과 관광객으로 언제나 붐비는 곳 중에 한 곳이죠. 저희는 명동 예술극장 앞에서 측정을 시도했습니다. SKT의 LTE와 광대역 LTE 두 가지를 테스트해 보았습니다. 지연시간은 LTE가 31ms, 광대역 LTE가 30.2ms입니다. 지연시간은 스마트폰의 전파가 기지국까지 얼마나 빨리 도달하는가를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이 시간이 길수록 접속 오류가 날 확률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가장 눈여겨봐야 할 다운로드 속도가 측정되고 있습니다. 다운로드 속도는 LTE가 75.7Mbps, 광대역 LTE가 121.2Mbps입니다. 이론적으로는 LTE가 100Mbps, 광대역 LTE는 225Mbps이지만 SKT 측에서 제시하는 실제 체감 속도는 LTE가 50에서 60, 광대역이 70에서 80Mbps라고 하는데요. 명동에서의 결과 수치는 이론적으로 보면 많이 부족한 수치이지만 실제 체감 수치를 감안하자면 상당히 선방한 속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같은 현장에서 5회 테스트하여 평균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다음은 젊음의 도시 홍대입니다. 물론 명동만큼이나 붐비는 곳이지만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젊은 층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장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측정을 시도해 보겠습니다. 말씀드린 순간 먼저 지연시간이 측정되고 있습니다. LTE가 32.4, 광대역 LTE가 31.7입니다. 명동보다는 미세하게 느리게 나오고 있네요. 다음 다운로드 속도가 측정되고 있습니다. 나왔습니다. LTE가 26.6Mbps, 광대역이 56.1Mbps입니다. 다소 실망스러운데요. 이제 의미 없는 이론적 수치는 걷어내고 각 서비스의 체감적 수치로만 볼 때도 각각의 한 단계 다운그레이드된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LTE는 LTE 체감 속도에 가까운 26.6, 광대역은 그냥 LTE의 체감 속도인 56.1 속도를 보여주고 있네요. 데이터 활용도가 높은 젊은 층 비율이 높은 위치라고 위안을 하더라도 쉽게 수긍되지 않는 수치로 보여집니다. 업로드 속도는 둘 다 비슷한 14Mbps의 속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홍대에서의 5회 측정 평균치를 공개합니다. 다음은 증권가가 밀집되어 있는 빌딩 수 여의도로 왔습니다. 밀집된 회사원층과 빌딩 등으로 인한 음영지역이 고려되는 장소이기도 하죠. 바로 측정하겠습니다. 지연시간은 이전 측정들과 비슷한 수치입니다. 다운로드는 LTE가 22.2, 광대역 47.3Mbps입니다. 양쪽 모두 홍대보다 조금 더 낮아졌습니다. 홍대도 높은 편은 아니었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각 통신 서비스보다 한 단계 아래 서비스의 평균 체감 속도보다도 낮은 수치입니다. 물론 두 서비스 모두 말이죠. 하향 평준화가 되었다고도 볼 수 있는 상황이겠습니다. 자, 여의도에서의 5회 측정 평균치를 공개합니다. 다음 다양한 문화생활이 가능한 강남역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다양한 문화생활이 가능한 만큼이나 이곳의 유동인구는 만만치 않은 곳입니다. 측정 가겠습니다. 자, 지연시간은 이전과 비슷한 정도인 32, 33 근처이고요. 다음 노트로 넘어갑니다. 놀라운 결과입니다. LTA가 5.97Mbps를 나타내고 있고요. 광대역이 18.7Mbps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절대 잘못 보신 게 아닙니다. 필요 이상 낮은 수치에 소스라치게 놀라실 텐데요. 두 수치 모두 LTE의 막내 동생격인 순수 LTE의 실체험 수치보다도 낮은 상황입니다. 한 블록의 거리를 옮겨가며 조금씩 다른 위치에서 측정해본 결과를 공개합니다. 분명 이론치와 체험적 다운로드 수치가 존재하게 된다는 건 밀집에 따른 트래픽에서 기인할 것입니다. 하지만 강남역 근처 같은 경우는 작은 위치 이동에도 상당히 그 변화의 폭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게다가 위치적 안정성이 더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음 테스트는 마지막 종착역인 건대 입구로 가보겠습니다. 건대 입구는 지하철 2호선과 7호선이 만나는 곳이고 건국대학교, 병원, 백화점 및 유흥가가 밀집되어 있습니다. 남다르지 않는 유동인구도 자랑하는 건대 입구에서 측정을 시작합니다. 또 한 번의 재미있는 결과가 나왔는데요. 두 서비스 모두 LTE급의 속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속도가 나왔다는 건 광대역의 하락폭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이겠죠. 광대역도 LTE로 만들어버리는 건대 입구의 기세가 놀랍기만 합니다. 5회 측정의 평균치를 함께 공개합니다. 저희가 테스트한 서울 5곳의 장소 중 그나마 이름에 걸맞는 속도를 보여준 건 영동 한 곳에 불과한 것 같습니다. 그나마 잣대를 이론적 최대치가 아닌 실제 체감 속도로 유연하게 평가했을 때도 말이죠. 광대역 LTA의 체감 속도 225Mbps는 유토피아에서나 존재할 수 있는 속도일까요? 지금까지 광대역 LTA 속도 테스트였고요. 자세한 내용은 세티즌 리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